안녕하세요. 27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 13강입니다. 네, 13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번 지문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연의 목적성입니다. 이제 규칙적인 자연 현상의 최종 원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연에게는 목적성이 있는데 그 목적이 결국에는 최종 원인과 같다라는 내용을 이 지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을 하거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쨌든 어떤 현상이 왜 그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뭐 요런 거보다는 그냥 어떤 규칙성이 있냐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거는 좀 내용이 좀 많아서 일단은 조금 천천히 좀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먼저 머리에 넣어 놓고 갑시다. 목적성이 있습니다, 자연에는. 근데 그 목적이 결국에는 최종 원인이다. 요거부터만 넣어 두고 갈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보통 수업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요 부분을 다루고 여기는 내용을 다루고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은 스스로 제 수업을 듣고 나서 여기를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내용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자, 바로 시작을 해 봅시다. 자, 피직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작용하는 것인지 묻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궁금한 게 그거야. 목적이 궁금한 거야. 누구의? 자연의. 이렇게. 그래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목적이 무엇이길래 이런 식으로 자연이 작용을 할까? 뭐 자연이라고 하면 뭐 숲이 생기고 그치 나무가 막 자라고 꽃이 자라고 숲이 생기고 그치 식물들이 여러 가지로 막 작용을 하고 뭐 요런 것들 있죠.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길래 자연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 요거에 의의를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 첫 번째 문장부터 너무 어려우면 그냥 자연이 목적이 있는데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작용하는지 요 4개 키워드만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는 B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의를 내리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여기서 그는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B에 대해서 태양에 의해 B는 여기에다가 이제 B는 이렇게 써놓을게요. B는 태양에 의해 가열되어 상승했다가 냉각이 되고 응축하여 지구로 떨어지는 물이라고 설명을 제공한다.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지? 알고 있어, 물이 뭔지, 그지? 그 물의 원리가 뭔지는 알고 있거든. 이렇게 원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B를 그렇게 설명하는 데는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서 보면 그 B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B를 설명해 주긴 하지만 이게 이 B가 내리는 원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이 사람한테.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요 부분을 원리가 별로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럼 대신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에 관심이 있는가? 그는 규칙적으로 별표 나타나는 자연의 사물, 사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라는 보다 일반적인 질문을 다룬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명하는가? 요게 조금 좀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요 화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별표. 이렇게. 그리고 요 어떻게 설명하는가라는 거는 좀 특수한 질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질문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키워드 하나 나오죠. 규칙적으로. 이게 보통 어떤 특정 자연에서 어떤 자연 현상이 일어나면 좀 약간 규칙이 있더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를 본 거야. 그래서 어 좀 요 규칙성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일과 B라는 일이 있는데 A라는 일은 어떻게 생기고 B라는 일은 어떤 식으로 생기더라.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A, B, A, B, A, B 요런 식으로 규칙성이 있는데요. 얘는 왜 이렇게 일어날까? 요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약간 좀 일반적인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규칙적으로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지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잘 봐.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심사 나오죠? 원리 설명이 아니라 규칙성 설명의 의문을 제기한다. 요게 궁금했다는 거죠. 됐죠?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는 앞니의 날카로움과 어금니의 뭉툭함이 우연의 일치인지의 의문을 제기하며 이걸 궁금해했단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을 거부하는데 여기서 그러한 가능성은 이라는 거는 우연의 일치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거부한다. 약간 부인한다. 아닌 것 같은데, 우연의 일치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규칙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러한 배열은 규칙성을 가지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앞니와 어금니의 배열,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앞니와 어금니의 배열은 규칙성을 가지고 일어나고, 그 규칙성은 곧 목적성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칙이 있다고 하면 특정 현상에 규칙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곧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 요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결부 있죠? 요 결부는 연결되어 관련되어 요거랑 바꿔 쓸 수 있어요. 어휘 조심하시고. 됐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제대로 된 이제 어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앞니는 날카롭고요. 어금니는 어때요? 뭉툭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이게 우연의 일치라는 가능성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부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거부를 선택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러한 우연은요, 이러한 일들은 항상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는 규칙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규칙성은 목적성과 결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번이 좀 어렵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앞니의 날카로움은요. 앞니가 음식을 찢을 수 있도록 해주고 앞니는 내가 날카로움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날카로움은 찢는 거. 음식을 찢을 수 있게 합니다. 반면 발표하세요. 요거 무조건 단어 나옵니다. 접속사 나와요. 그 뒷니 같은 경우는 뭉툭함이죠. 그치? 어금니가 뭉툭하니까. 그래서 뭉툭한 거는 으깨는 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요거 어휘 나오면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 둘은 모두 먹는데 쓸모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앞니가 무슨 일을 하고 어금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한 게 아니었고 이 앞니와 어금니가 치아와 연결이 되어 있는 치아가 아니고 먹는 데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럼 이 앞니는 앞쪽에 있는 치아들은 좀 날카롭고 어금니 쪽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뭉툭한데 이게 규칙성이 있나? 요렇게 궁금해했던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5번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날카로움 찢는 거고요. 반면에 뭉툭한 건 으깨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은요. 뭐에 쓸모가 있어요? 먹는 데 쓸모가 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자연적인 것, 요게 포인트예요. 모든 자연적인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일어나며 현상이 생기며 어떤 목적을 위해 발생하며 그것이 바로 최종 원인이다. 그래서 이게 좀 글이 좀 애매하게 쓰여서 그렇긴 하지만 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겁니다. 목적이 곧 최종 원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방식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목적을 위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목적을 위해 발생을 하는데 그 목적 자체가 바로 최종 원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됐을까요? 자, 요거는 키워드를 잘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를 잘 보시면서 내용 일치라던가 내용 뭐 일치 불일치 그런 문제들 좀 조심히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rather이라는 연결사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엔 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길 바랄게요. 되나요? 요건 여기까지.